청담동 한복판 화려한 갤러리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쏟아져 나오지만 들어서는 노인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그녀는 색이 바랜 해진 점퍼를 걸치고 흙먼지가 가득 묻은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로 구분 등이 유난히 작아 보이는 노인의 모습에 목끝이 찡하게 아려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전시된 하얀 대리석 조각상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돌 살 수 있나요? 관장 석호는 노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손님, 여기는 아무나 오시는 곳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노인이 내민 낡은 종이 가방을 본 순간 그의 숨이 멎습니다. 가방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신권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새 돈 특유의 잉크 냄새가 갤러리를 가득 채운 고급 향수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립니다. 석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돈을 세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은 가방 속 지폐를 하나하나 꺼내며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석호는 돈을 세면서도 혼란에 빠집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노점상들도 하루 10,000원 벌기 힘들다는데 이 거액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 수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보며 그는 노인을 다시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서서 돈이 다 세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거래가 끝나고 할머니는 영수증도 사양한 채 갤러리 밖으로 나갑니다. 건물 앞에 세워둔 낡은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 위로 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명품 매장의 네온 사인 아래로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석호는 갤러리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이마엔 땀방울, 마음엔 무엇을 품고 살아온 것일까요? 그녀가 사간 대리석 조각상은 텅 빈 전시대 위에 홀로 남아 방금 전 그곳에 있던 노인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석호는 갤러리의 최신형 세단을 골목 어귀에 세워두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가파른 달동네였습니다. 비탈길이 가팔랐습니다. 습한 장마철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그 거액을 숨겨두고 산단 말이지. 석호는 할머니가 끌고 간 리어카의 바퀴 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담벼락마다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비릿한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청담동의 인공적인 향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석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낡은 판잣집 앞이었습니다. 지붕은 녹슬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마당 한가운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육중한 업소용 냉장고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집값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석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담장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구분 등이 더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석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석호는 재빨리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상 위에 낡은 대학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광어 20kg, 한우 10kg. 식재료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그 아래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아이들이 고기를 참 맛있게 먹더구나. 석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수?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품에 액자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조각하고 싶어 했던 그 하얀 돌, 엄마가 오늘 구해왔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이 닿지 못했으니 다른 아이들 손이라도 닿게 해줄게. 석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끝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액자 위로 또르르 굴러내렸습니다. 석호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2년 전 기사였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받은 월급으로 회를 샀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그를 덮쳤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청년 작가 박한결, 본명은 박민수였습니다. 석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빳빳한 신권만을 고집했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평생 처음 쥐어보려 했던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 했던 첫 월급이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금.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잔인한 유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아들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범죄자로 몰았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빗줄기가 내렸습니다. 석호는 멀리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빛 속에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석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마엔 땀방울이 아니라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엔 꽃방울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달동네를 내려왔습니다. 청담동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강석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갤러리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영순 할머니를 대하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 순간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범죄자 보듯 대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석호는 다시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추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죄를 구하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마가 잠시 멈춘 오후였습니다. 비 그친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 영순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순의 집 앞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리석 원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갤러리에서 산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무겁고 육중한 하얀 돌을 청년들이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석호는 청년들의 등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조끼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망 청년 예술인 보호소. 석호의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할머니가 사들인 비싼 자재들은 창고에 쌓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만지지 못한 그 돌을 다른 아이들이 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석훈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석훈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영순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구분등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석호를 알아보았습니다. 힘없이 웃었습니다. 갤러리 양반이 여기까지 웬일이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돈이 모자랐는가? 그 말에 석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님.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석호는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석호는 자신이 알아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의 이야기를, 공사장에서 일하던 청년의 이야기를,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회를 사오다 사고를 당한 그 슬픈 이야기를. 영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한 잔 하시게. 할머니가 석호에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찬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을 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그 애는 항상 새 돈만 보면 좋아했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첫 월급 타면 꼭 빳빳한 새 돈으로 엄마 용돈 주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그 애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을 때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기쁘지가 않았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우리 민수가 없는데. 할머니의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석호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소, 민수가 하고 싶어 했던 걸 대신해 주자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수가 만지고 싶어 했던 그 하얀 돌을 다른 아이들이 만지게 해주자고. 석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끝이 저렸습니다. 대화가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영순 할머니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석호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손수건 사이로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할머님. 석호가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소, 괜찮아.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늙은이 이런 게 당연하지. 하지만 석호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노환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님,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몸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경화라던가 의사가 길어야 몇 달이라 합디다. 석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무거운 돌을 나르며 갤러리와 시장을 전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는 줄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내 아들이 조각하려 했던 그 하얀 돌을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지는 걸 보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아이들 손끝에서 우리 민수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소. 석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야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할머님,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을 꼭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할머니는 석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석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결연한 다짐뿐이었습니다. 달동네의 비탈길을 내려오며 석훈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 청담동 갤러리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영순 할머니의 허름한 판잣집에 담긴 사랑이 훨씬 더 찬란했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할머니의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어머니가 마지막 시간을 아들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강석호 관장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갤러리 아트 스페이스 강의 모든 기획 전시를 취소했습니다. 이미 계약된 전시들도 모두 미뤘습니다. 청담동 예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 관장이 미쳤나 봐. 갤러리 망하려고 저러나. 사람이 수군댔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훈은 발로 뛰었습니다. 영순 할머니가 후원했던 청년 조각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하나 수소문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 후 청년 작가들이 갤러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순 할머니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대리석으로 각자의 꿈을 빚어온 청년들이었습니다. 석훈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석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준 그 익명의 후원자. 청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조각을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못다 이룬 마지막 조각을. 석호가 청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완성해주지 않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이, 그리고 또 한 명이, 결국 모든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훈은 달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집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창고 안.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거친 원석이었습니다. 형태를 겨우 벗어난 미완성의 조각이었습니다. 박한결, 민수가 마지막으로 손을 댔던 작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초상. 조각상의 밑바닥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제목이었습니다. 석훈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갤러리로 옮겼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끝이 저렸습니다. 갤러리 중앙에 거대한 카라라 대리석 원석이 놓였습니다. 영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산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새하얀 대리석이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청년 작가들이 둘러섰습니다. 한결이 남긴 스케치를 펼쳤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위에 어머니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정을 들었습니다. 땅. 처음으로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소리가. 그리고 또. 갤러리 안은 매일 밤낮으로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가루가 날렸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청년들은 쉬지 않고 정을 두드렸습니다. 한결의 꿈을, 할머니의 소원을 그들의 손으로 완성하기 위해. 전시회 전날이었습니다. 석훈은 다시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석훈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님. 석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갤러리 양반. 할머님, 제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석호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가셔야지요. 석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의 가슴팍에 무언가를 둘러드렸습니다. 푸른색 비단 스카프였습니다. 할머니가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이 색깔. 네, 할머님. 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가장 좋아했던 색깔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달동네의 가파른 길을 내려왔습니다.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마침내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석호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갤러리 입구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멈칫했습니다. 갤러리 외벽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전람회 민수의 첫 월급.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석호는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하얀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들였던 그 돌들이었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손길을 거쳐 눈부신 조각상으로 재탄생해 있었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조각상들 사이로 조명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살아 돌아온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각상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석호가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전시장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은은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각상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초상. 청년 작가 수십 명이 밤을 새워 완성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들 한결이 그토록 조각하고 싶어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고된 삶 속에서도 자식을 향해 웃음 짓던 영순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위에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조각상의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체온처럼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을 따라 또르르 굴러내렸습니다. 석훈은 조각상 발치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유리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함 안에 빳빳한 5만 원권 신권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화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님, 석호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할머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첫 월급입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석호는 그 뒤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 그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시간, 아들의 웃음소리, 아들의 체온.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아들의 시간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의 꿈이 하얀 대리석 위에 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각상을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돌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갤러리 안은 고요했습니다. 망치 소리도, 돌가루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하얀 조각상들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석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빛도 지금 이 갤러리 안의 빛보다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빚어낸 빛, 아들의 꿈이 피워낸 빛, 그 빛이 갤러리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영순 할머니는 작고 낡은 판잣집 방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석호 관장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야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석호는 두 손으로 할머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계절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간은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들 한결의 유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조각칼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손잡이가 세월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쥐었을 그 칼을 할머니는 늘 곁에 두었습니다. 영순 할머니가 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해진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고맙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갤러리 양반.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민수가 참 좋아하겠어.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석호는 할머니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님.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생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석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석호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낡고 해진 것들이었습니다. 서랍장 밑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언가 손에 잡혔습니다. 종이 뭉치였습니다. 석호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낡은 공책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석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편지는 아들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매일 밤 써 내려간 일기 같은 편지였습니다. 석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못다 쓴 그 10억 원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단다.
석훈은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의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내 손끝에서 태어난 조각상들이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을 깎아내고 따뜻한 온기만 남겨주었으니까. 석훈은 편지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끝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영순 할머니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후원했던 청년 작가들도 왔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사람들이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였습니다. 석훈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결재단. 재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 한결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장학금이 되었습니다. 작업실을 제공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석훈은 갤러리 한쪽 벽면을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유리 액자 안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신권 한 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갤러리를 처음 방문했을 때 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영구 전시되었습니다. 석훈은 재단의 첫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민수의 나눔 갤러리. 시장 입구에 작은 유리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왔습니다. 청년 작가들도 왔습니다. 석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사오려던 그 광어회 한 접시처럼. 석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모든 것이 예술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석훈은 묘역을 찾았습니다. 한결과 영순 할머니가 나란히 잠든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어머니의 초상이었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작은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싱싱한 과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꽃 한 송이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빳빳한 신권으로 접어 만든 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그 새 돈으로. 석훈은 묘비 앞에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할머님 민수야. 석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각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석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석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할머니가 늘 끌고 다니던 바로 그 리어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서함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빳빳한 진심을 건네던 예술가들의 어머니로. 석호는 갤러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대리석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새겨진 사랑은 영원히 식지 않습니다. 석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 멀리 노을빛 아래로 두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영순 할머니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얀 돌 위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할머님. 석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갤러리 안으로 따스한 빛이 흘러들었습니다.